자, 오늘은 9장 모스펫 입문 채널 길이 변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현상이냐면 우리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채널이 핀치오프 현상을 일으키고 드레인 단의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지기 때문에 채널이 끊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유효 채널 길이는 짧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채널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였던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IDS, 즉 IDS는 드레인 전압에 무관하게 VGS-VTH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현상이 맞지 않아집니다. 이렇게 유효 길이, 채널의 유효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드레인의 전압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러한 관계식을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 것입니다. 즉 우리 앞에서 구한 전류 전압 관계식은 이상적인 경우죠. 그것을 우리는 스퀘어 로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수식이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수학적으로 살펴보고 채널 길이가 짧아졌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먼저 가장 간단한 현상부터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숏 채널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모스펫이 있죠. 지금 핀치오프 됐죠.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채널이 끊긴 요 길이를 델타 L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채널의 길이는 L이었죠. VDS 전압이 인가되면서 이것이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짐에 따라서 밀어낸다 그랬죠. 그래서 공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델타 L이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 유효 채널의 길이는 L 이펙티브, 여기가 되겠죠. 이게 실질적인 채널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VDS 전압이라는 것은 요 소스와 드레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리고 이렇게 채널이 끊겼을 때를 우리는 보통 VDS 세츄레이션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우리는 VGS-VTH하고 같을 때 여기를 핀치오프 지점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럼 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VDS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요 델타 VDS는 전체 소스 드레인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서 세츄레이션 되는 전압, 요거를 뺀 값이 요 델타 VDS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할 건데요. 논의에 앞서서 두 가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델타 L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VDS 전압에 따라서 커지는데, 그러나 L에 비해서 델타 L은 여전히 매우 작다. 그 얘기는 굉장히 긴 롱 채널이란 얘기죠. 그리고 채널이 끊긴들 이 델타 L은 L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작다. 이것을 먼저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핍측 영역에서는 음의 억셉터 이온들만 존재한다. 자, 이 두 가지 가정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앞에서 설명한 대로 L이 델타 L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L-델타 L은 그냥 L분의 1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L이라는 것은 L- L 이펙티브 채널, 여기가 되겠죠.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요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N 플러스, 여기는 뭐죠? P형 반도체죠. N 플러스 P 일방 접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드레인 보통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죠. 그러면 어떠한 상태입니까? PN 정션에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린 상태하고 동일합니다. N쪽에 플러스 전압이 인가됐죠. 그래서 궁핍층이 그래서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쪽은 궁핍층이 상대적으로 좁죠. 여긴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려 있기 때문에 궁핍층이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N 플러스 PN 정션에서 제로 바이어스, 즉 열평형 상태에서의 궁핍층의 폭은 어떻게 되죠? 적게 도핑된 쪽으로 늘어난다 그랬죠. 크게 늘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 접합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궁핍층의 폭을. 요 파이 FP라는 것이 결국 VBI였죠. 그래서 VBI를 파이 FP로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방 접합에서의 궁핍층의 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다가 전압을 인가합니다. 세츄레이션 전압 정도를 인가해 보겠습니다. VDS 세츄레이션. 그러면 궁핍층의 폭이 더 커지겠죠. 얼마만큼 커지느냐? 요 인가한 전압만큼. 그래서 그때 궁핍층의 폭은 파이 FP에다가 우리 이걸 더하면 되겠죠. 우리 기억나죠? VBI에다가 역방향을 걸어주면 VBI가 VBI 플러스 VR로 된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궁핍층의 폭이. 그래서 여기서 인가한 전압은 바로 요만큼이죠. 그 다음에 더 전압을 인가해 봅니다. 이번에는 소스 드레인 양단에 걸리는 큰 이 VDS 전압. 이만큼 인가하면 궁핍층의 폭이 더 커지면서 이번에는 파이 FP가 파이 FP 플러스 VDS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때 궁핍층의 폭을 XP2라고 하겠습니다. 열평형 상태 제로, VDS 세츄레이션 전압을 걸어줬을 때 1, 그 다음에 VDS를 걸어줬을 때 XP2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자, 열평형 상태, 즉 제로 바이어스에서는 요 궁핍층의 폭이 XP0 이렇게 되겠죠. 궁핍층의 폭은 이쪽에서는 거의 형성이 안 되죠. 저도핑된 쪽으로 궁핍층이 폭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자, 이걸 XP0를 하겠습니다. 그때 궁핍층의 폭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세츄레이션 전압을 인가합니다. VDS 세츄레이션. 그러면 XP1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채널이 핀치업 되기 시작하죠. 이제 끊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딱 경계 지점에서 채널이 끊겨 있죠. 그때 궁핍층의 폭은 이렇게 되죠.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츄레이션 전압을 걸어봅니다. 그럼 더 커지겠죠.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채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델타 L. 그러면 이만큼씩 다 늘어야겠죠. 그럼 XP1에서 이만큼씩 더 늘어난 겁니다. 델타 L. 그래서 이쪽 부분을 보면 XP2라는 것은 이 궁핍층의 폭이라는 것은 XP1 플러스 델타 L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델타 L이라는 것은 이쪽의 폭이라는 것은 XP2 마이너스 XP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이해하는 데 문제 없죠? 자, 우리는 무엇을 지금부터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포화 영역에서 구한 전류전압 관계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L분의 W항이 존재하죠. 그 L이 이제 바뀔 겁니다. 왜? 채널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그러면 그 짧아진 그 채널 길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IDS식을 구해낼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식이 VDS 전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조금 번거로운데요. 자, 델타 L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L-L 이펙티브. 그리고 그것은 즉 앞에서 설명한 궁핍층의 폭 XP2-XP1. XP2는 이렇게 됐죠. XP1은 이렇게 됐죠. 그리고 VDS는 VDS 세츄레이션 플러스 델타 VDS.
앞에 그림에서 다 설명한 거죠. 자, 이런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L이라는 것은 자, 요걸로 묶습니다. 요 앞에 요걸로 묶으면 뒤에는 이렇게 되겠죠. VDS는 VDS 세츄레이션 플러스 델타 VDS이기 때문에 그걸 넣은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요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걸로 앞으로 끌어내서 묶습니다. 묶으면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모에 여기 하나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는 요거 그대로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걸로 묶었으니까 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 L을 다시 정리하면 앞에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 다음에 요 뒷탕은 요거 이렇게 하나로 묶으면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묶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요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값. 자, 델타 VDS는 VDS 세츄레이션에 비해서 매우 작죠. 그죠? 그러니까 분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분모에다가 또 VBI, 빌트인 전압, 뭐 파이 FP라 봐도 되겠죠? 파이 FP의 전압이 또 인가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이 분자에 비해서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많이 작다. 그리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테일러 급수에 의해서 x가 1보다 굉장히 작을 때 1 플러스 x의 k는 대략 1 플러스 kx로 근사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근사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요거분의 가로하고 k가 2분의 1승이겠죠? 루트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k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 나와서 그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1은 이렇게 없어지죠? 그래서 루트가 없어지고 요것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러면 델타 L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VDS를 앞으로 끌어내고 다 한쪽으로 몰아버립니다. 그럼 델타 VDS 앞으로 끌어내고 그 다음에 자, 요게 루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4의 파이 FP 플러스 VDS 세츄레이션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거 하나 약분되겠죠. 여기 4가 2하고 약분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EQNA의 파이 FP 플러스 VDS 세츄레이션 분의 입실론 실리콘의 유전율 SI. 자, 우리 델타 L을 구했습니다. 이제. 자, 델타 L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우리 스퀘어로 법칙에 의하면 우리 IDS 세츄레이션 영역에서의 IDS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VDS 전압하고 무관하다 그랬죠.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이 L이라는 것은 L 마이너스 델타 L이 되는 거죠. 그렇죠? 채널이 원래 짧아졌죠. 이게 그러니까 이펙티브 유효 채널입니다. 실제 채널이 L이 아니라 델타 L만큼 빼야 되겠죠. 이것이 L 이펙티브죠.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L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L분의 델타 L이고 여기는 L분의 W죠. 그래서 L분의 W를 이쪽으로 몰아버리고 요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 앞부분만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테일러 곱수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 L분의 델타 L은 1보다 많이 작다 그랬죠? 우리 가정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1-x분의 1은 테일러 곱수에 의하면 1 플러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은 1 플러스 L분의 델타 L 그냥 이렇게 간략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IDS 값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델타 L 구했죠. 델타 L 구했고 새로운 전류 전압 공식 이렇게 유도를 해냈습니다. 자, 델타 L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복잡해지죠. 그러면 먼저 이 앞부분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플러스 L분의 델타 L은 1 플러스 L분의 델타 L이 이거니까 델타 VDS의 뒷부분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요 뒷부분 여기를 요 L 포함해서 L분의 요거를 람다라고 취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 플러스 델타 VDS의 람다로 쓸 수 있겠죠. 람다. 그래서 람다는 요 값입니다. 됐죠? 그러면 자, 우리 요 공식 새로운 전류전압 공식에서 요거는 1 플러스 델타 VDS의 람다의 뒷부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VDS는 VDS 세츄레이션 플러스 델타 VDS였죠.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델타 VDS는 VDS 마이너스 VDS 세츄레이션. 그래서 자, 요거 먼저 쓰고요. 요거를 뒷부분으로 쓰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델타 VDS 여기서 구한 VDS 마이너스 VDS 세츄레이션 람다. 이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새로 구한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즉 채널 길이 변조의 IDS 관계 전류 전압 공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원래는 요 앞부분밖에 없었죠. 근데 뒤에 이렇게 새로운 항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요것이 요것을 잘 살펴보면 자, VDS 전압이 여기 나옵니다. VDS 전압. 즉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VDS 전압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채널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이 식이 갖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채널 길이가 짧아진다. 즉 델타 L이 그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델타 L이 차지하는 비율이 L분의 델타 L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롱 채널에서는 델타 L이 작았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었는데요.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L이라는 길이에서 차지하는 델타 L의 비율이 커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식을 쓸 수가 없고 이제 VDS 전압에 이렇게 관련이 된다는 그러한 새로운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DS 전압이 증가하면 이 IDS도 증가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웃풋 커브를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됐었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롱 채널, 뭐 이상적인 롱 채널이 되겠죠. 그러면 아웃풋 커브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핀치업 지점 세츄레이션 되기 시작하면서 판판하게 그냥 쭉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채널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하면 유효 채널 길이죠. L 이펙티브 채널. 이거보다 이게 짧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쭉 증가하다가 아주 미세하게 계속 증가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기울기를 갖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미소하지만 실질적으로 숏 채널이 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VDS 따라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 사실을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숏 채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게 뭐 전초전 같은 겁니다. 이제 숏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 VDS 전압에 무관해지지 않는다.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포화되지도 않는다. 아웃풋 커브가 계속 증가한다. 이렇게. 더 증가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사항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숏 채널 현상에 대해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